한반도에는 네피림, 거인의 유적과 유골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뭐 한국의 거인의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어떤 사고의 틀, 그렇죠? 한국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떤 거인의 유골이나 유적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의심을 해보는 그런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서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오늘 자료들은 이제 세 분의 팔로우께서 저에게 이제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정모 팔로우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책에 써 있는 건데 제임스 셰르츠라는 이제 고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학자들의 연구 태도를 보면서 현대 과학, 현대학자들이죠. 중세 암흑기를 떠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새로운 자료는 전통적인 관념에 부합될 경우에만 수용된다. 모순될 경우에는 여지없이 거부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기존 사고의 틀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 자료가 아무리 재현성 있고 신뢰할 만한 자료라도 지금 이 시대의 지배적인 어떤 사고의 틀 거기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버린다는 거죠. 아예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은폐 조작까지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과학자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수학 공부할 때 저도 이제 그때 이걸 경험해 봤죠. 예를 들면 이제 수학의 기초, 뭐 집합론이나 어떤 논리학적인 어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수학의 기초를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규律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규律법이라는 게 어떤 기하학적인 논리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맞는 건가? 그렇죠?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규律법 자체는 훌륭한 어떤 증명법이지만 그 규律법의 근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면 더 깊은 학문의 세계가 열리는데 보통 이제 수학자들이 규律법을 절대시해서 더 깊이 생각을 안 해버립니다.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모든 학문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사고틀의 기초를 건드리는 어떠한 새로운 크리티컬한 자료가 나오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료를 거부해버리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 사고틀이 좋다. 현재 이 사고틀이 좋다는 거죠. 만족하겠다는 거죠. 더 깊은 세계, 더 넓은 세계는 보기 싫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개척자나 선구자들은 지금 자기가 안주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의 근본을 재검토해서 더 넓은 시야에서 현재의 사고틀을 이해해보고 싶은 그러한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죠. 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현재의 사고틀을 무너뜨리는 정도의 파괴적인 자료가 나와도 그거를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유연한 사고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인식을 더 깊이, 더 근본적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했죠. 패러다임이라는 건 진리가 아니라 한 시대의 지배적인 사고, 인식의 틀이죠. 그게 진리가 아니죠. 인기가 있다 뿐이죠. 그렇죠? 하나의 모델에 불과한 거죠. 진리에 대한 모델.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진리에 대한 모델을 새로운 자료에 입각해서 자꾸 수정, 재검토, 보완하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진실이 나오겠죠. 근데 진짜 진실은 기존의 틀에 안주하는 사람들한테는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진격의 거인이라는 영화에 나온 건데 진실을 알면 사람들은 그것을 견딜 수 없다. 그렇지만 저는 알고 싶은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 허용하는 걸 넘어서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왜?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사고 틀을 전환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자료에 의하면 지하 세계의 어떤
거인이라든가 어떤 작은 인간 유사 인간들, 그렇죠? 어, 짐승들, 인간 유사 짐승들, 뭐 크든지 작든지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게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죠. 자, 요것이 이제 제가 이제 한국 거를 하기 전에 이제 외국 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한국이 워낙 무식한 나라여갖고 이게 이제 겁나는 나라입니다. 한국 거 잘못 건드렸다는 난리 나죠. 그래서 외국 사례를 먼저 들어서 한국 거를 이제 비교 유추하면서 유비출이죠. 하면서 한국 거도 해보겠다. 이러는 거죠. 여기 영국에 보면 북아일랜드주에 이제 북아일랜드죠. 여기 노던 아일랜드.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아일랜드 공화군하고 이제 싸우죠. 그렇죠? 여기서 뭐 신교도 구교도 전쟁 나고 난리도 아닌데 아일랜드는 구교도고 그렇죠? 영국은 이제 영국 성공의 신교도인데 이 노던 아일랜드는 이제 이게 이제 민족하고 종교가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맨날 싸움이 나고 테러가 나는 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자이언트 코스웨이다. 그래서 이게 현무암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게 있는데 이거죠. 현무암 주상절리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나 완벽한 헥사곤, 그 육각 기둥 형태이기 때문에 혹시 거인이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이언트 코스웨이라 그래갖고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데인데 또 여기 보면 결이 있죠. 이렇게 자라난 듯한 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죠. 아주 경치가 멋지기 때문에 유명한 관광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거인 핀 맥쿨이 만들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있고 이제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6천만 년 전에 이제 마그마가 분해해서 4만 개의 현무암 주상절리가 만들어졌다. 베이설트 칼럼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현대 과학자들은, 현대 사람들은, 6천만 년 전에 이게 만들어졌다. 이거를 또 무조건 믿어버리죠. 그리고 옛날에, 거인이, 핀 맥쿨이라는 사람이 거인이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에이그, 진짜 이거 뭐 무지몽매한 시대의 헛소리구나. 그래버리고, 자기네들의, 우리의 지금 어떤 뭐예요? 화산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지질이론, 현대 지질이론에서 말하는 이제 6천만 년 전에 마그마가 분해해서 만들어졌다. 이걸 또 진리라고 받아들이지만 진리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 시대에 그냥 인기 있는 패러다임에 불과한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과학에 익숙한 우리 현대인들이 볼 때는 6천만 년 전에 이제 분화했다. 분화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는 건데,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혹시라도 이 핀 맥쿨이라는 거인의 전설에 뭔가, 어떤 진실의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 아니, 북아일랜드에 보면 이 거인 핀 맥쿨이 그렇죠. 그 아일랜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뭐 저거를 만들었다 이런 전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자체에서 뭐 이런 것도 하나 봐요. 맥주도 팔고. 그래서 이런 핀 맥쿨이라는 거인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영상이 떴냐면,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떴는데, 이게 이제 그 자이언트 코스웨이가 어떤 아주 신기한 현상이 찍혔다는데, 저는 이 영상이 이제 그 어떤 지자체에서 이 자이언트 코스웨이라는 이 어떤 우리나라 얘기하면 제주도에 무슨 그 뭡니까 용두암 같은 건데 그거를 아주 인기 있게 하려고 만든 가짜 영상인지 아니면 진짜 영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한번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And National Trust Rangers saw the legendary fin disappear into a magical doorway within the rock face here at the Giant's Causeway. Right, I believe we have some footage that has been taken on a mobile phone. Let's have a look at it. Look.
that footage is absolutely incredible, isn't it? Well, earlier today, tourists, historians. 자, 여기 보셨죠? 보면 이제 Amazing Real Magic Doorway, Giant Causeway 그래서 그 잠깐만 볼게요.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현무암 주상절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마치 어떤 거예요? 그 어떤 그 방에 벽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 현무암 주상절리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너무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거인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문이 스마트폰에 찍힌 거예요. 열렸다 닫히는 게. 그래서 이게 많이 진짜라 그러면 이게 큰일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사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가짜 영상의 확률도 큽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페이크 다큐멘터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장소를 유명하게 해서 이제 관광객을 끌어모으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이게 진짜 영상이라고 하면 아까 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편집하는 진짜 영상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요거 여기 보면 이제 그렇죠. 거인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세지산 지하에 뭐가 있었죠? 네피림의 시설이 있었는데 그 어떤 안반이 인공물인지 자연물인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그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이언트 코스웨이도 잘 보시면 얼핏 보면 자연 인공물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런 신화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겠죠. 잠깐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세지산 지하에 그 뭐예요? 그 위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대 네피림 거인들이 단순히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엄청난 과학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현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보다 훨씬 앞선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이러한 화산, 그러니까 뭐예요? 화성암들이죠. 화성암을 자라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얘네들이. 우리들은 예를 들면 벽돌로 벽을 만들지만 얘네들은 이걸 자라게 하는 거죠. 현무암 주상절리 같은 걸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가능할까요? 자기네들이 문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이제 벽돌로 뭘 만드는 거예요? 벽을 만들고 건물을 만드는데 고대 네피림들은 벽돌이 아니라 아예 그 하나하나 이제 무슨 레고 블록처럼 집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아예 화산 폭발을 하게 하면서 자기가 가이디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현대 의학에서도 어떤 생체 조직을 가이드해서 만들어낸 거죠. 가이디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얘네들이 어떤 과를 갖고 있냐면 이러한 안반을 가이디드 제너레이션 하는 겁니다. 즉 이 안반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기성품으로 만들어서 조립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 네피림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돌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자라게 한다는 거죠. 가이드하면서 제너레이트 하는 거죠. 어떤 그 돌을 만드는 그 방식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이런 일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Right, I believe we have some on a mobile phone. Let's have a look at it.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벽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조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립이 아니라 자라나게 한 거죠. 이 건물을. 그러면은 어떻게 충분히 이런 문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피림들이 고대에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인간의 현재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네피림들, 고대 네피림들은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안반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라나게 해서
마치 자연물처럼 보이는 인공물, 건축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거인이 네피림족이 만든 이제 인공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만약 조작 영상이라 그러면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찌됐건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너무 지금 상상력을 비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건 제가 왜 안 하냐면 우리나라가 제일 무식한 나라죠. 그래서 여기도 뭐 주진우 기자라는 양반이 이제 삼성을 추적하다가 이제 협박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 거는 이제 함부로 추적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어딥니까? 제주도죠. 제주도에 보니까 이게 오름이다. 그래서 옆에 이제 기생화산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주도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순상화산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옆에 맨 처음에 화산 불출할 때는 이제 백록담 쪽으로 이제 주 분화구 쪽으로 분화하고서 나중에 이제 분출할 때 옆으로 분출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생오름이다. 그래서 옆으로 분출한 이제 그러한 이제 흔적들인데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현대지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지적하기를 이거 혹시 카자흐스탄의 그 쿠르간 그렇죠? 인디안 그 북미 대륙 인디안의 마운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럴듯하다는 겉모습만 볼 때. 근데 이제 마운드하고는 다르죠. 마운드나 쿠르간하고 다른 거는 요거는 이제 내부 구조하고 조성이 다르죠. 마운드하고 이제 그 쿠르간 카자흐스탄이나 코카사스 쪽에 있는 이제 어떤 매장 무덤의 경우에는 퇴적암하고 그다음에 적성 목각본이라 해서 돌로 이렇게 쌓아 올린 것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인공물 그러한 인공물이 아니죠. 쿠르간이나 마운드처럼 요거는 자연물이죠. 그런데 아까처럼 인식을 좀 전환해서 혹시 고대 거인들인 네피림은 이러한 자연물을 자라나게 하는 어떤 과학 기술을 암석 유도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막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상상을 비약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제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이제 기생 화산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걔네들이 무슨 장치를 만들었을 수도 있죠. 완전히 이걸 유도해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까 북아일랜드의 이제 코스웨이처럼 그 제주도의 어떤 이 자연 그 환경, 이 뭐 지형이죠. 지형을 보고서 이게 그 누가 만들었다, 거인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설문대 할망이다 그래서 거인 할머니가 뭘 만든 거예요. 그 제주도에 이게 뭐 화산 그 백록담도 만들고 아니 그 한라산도 만들고 그다음에 옆에 기생오름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현대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거를 설명하려고 신화의 시대 때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요즘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고대의 신화나 설화가 하나도 근거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신화를 재검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이언트 코스웨이도 지금 이게 맥쿨이라는 거인이 만들었다는 그 소문이 있거든요. 그 과거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주도도 이 설문대 할망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을 때 이거를 아예 버리지 말고 여기에도 뭔가 과거의 진실의 어떤 일말의 단서가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전개하기 전에 한국에서도 그러면 거인의 유골이 발견된 적이 있냐? 있죠. 옛날에 그 이회수 소설가 이회수가 한번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김모 형제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한국의 춘천에서 1962년 봉의산 교동의 동굴유적에서 신석기 시대 유물과 더불어 뭐 이제 빗살무늬 토기, 질문토기 이런 거죠. 비정상적으로 두개골이 커져 있는 거대한 두개골의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발견 즉시 두개골만 사라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뭐 일루미나티 하수인이 한국 사람이 잽싸게 갖고 도망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2014년에 세월호도 잠수함 어떤 민간 잠수사들이 이제 잠수해갖고 뭐 어떤 사진을 찍어오니까 그 필름을 갖고 잽싸게 무슨 어떤 기자, 조선일보인가요? 그 기자가 갖고 사라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다 그쪽 하수인들이죠. 이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은 두만강 국신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남한 지역의 초기 신석기 시대는 희한하게도 여기 북한간 상류 지역에서 비롯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한국에서 발굴된 거인 두개골, 거인 유골은 이제 기록에 남은 건 이게 처음이죠. 그래서 뭐 제가 아직은 이것밖에 모릅니다. 이건 이제 열곡지라는 책에 이제 춘천, 강릉 이쪽 지역에서 이제 진시황을 주로 거인 전사, 거인 역사가 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사실이라고 보죠. 이런 두개골을 다 어디다 숨겨놨던 걸 버렸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진다나케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그렇죠? 식민사학인가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일본 애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이제 그 역사학계, 고고학계가 좀 엉망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너무 그 사고와 철학이 빈곤하다. 너무 빈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고대를 이제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기록은 요거밖에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거인 네피림의 유골이 발굴된 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저번에 고대 한반도에도 거인 왕들이 있었는가 그 동영상에 최모라는 이제 팔로워가 보내주신 그 자료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뭐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라든가 거기에 보면 왕들의 어떤 기술이 나올 때 지증왕이나 이런 사람들 기술이 나올 때 굉장히 그 왕들이 키가 큰 그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벽화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왕들 지배층의 이제 크기가 일반인보다 크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대 역사학의 패러다임을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림 그대로 진술해진 삼국사기에 진술된 그대로 진술된 그대로가 사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학계 학자들이 워낙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건드렸다는 또 안 좋을까봐 일본 거부터 이제 한번 쭉 훑어갖고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한국하고 일본이 고대에는 붙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일본 거 하다 보면 한국 거도 자연히 한국에도 충분히 거대한 인간이라든가 거대한 인간 유사 유인원이 있었을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986년에 보콤대학의 홀고 프로이스트 교수가 일본 규슈 지방에 지금 뭐 86년이면 30년밖에 안 됐죠. 30년 전에 독일 사람인가 봐요. 홀고 프로이슈트 교수가 일본 규슈에서 44.3cm에 달하는 거인 발자국 또는 거대 유인원의 발자국의 화석을 발견하고 뭐 사람인지 유인원인지 모르겠지만 페딘프레소 피테쿠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암석이 현대 지질학에 의하면 이제 1500만 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비교해부학적으로 볼 때 이 발자국이 유럽 원숭이하고 매우 닮았다. 그렇지만 발 뒤꿈치의 형태를 볼 때 유럽 원숭이보다 왜냐하면 여기가 움푹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람같이 완전 직립보행을 하면 이 뒤꿈치가 더 움푹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분석했냐면 발 뒤꿈치의 형태를 볼 때 유럽 원숭이들은 이제 거의 사적 보행하고 유인원, 꼬랑지가 없는 애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적 보행하다가 이쪽 보행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유럽 원숭이보다는 직립성이 있지만 사람 조건보다는 깊이 파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직립보행은 아니다. 즉 얘는 거인은 아니고 거대 유인원 같다.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거대 유인원, 즉 빅풋 같은 기간토피테쿠스 같은 애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44.3cm에 달하는 거인 발자국이면 키가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4m, 5m 되겠죠. 그래서 1991년에 인류학 및 인간유전자 협회 세미나에서 이 홀고 교수가 이 교수 지역의 이 거대 유인원 또는 거인의 발자국 화석에 대해서 연구 보고를 했죠. 그리고 일본에 보면 이제 중앙에 그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악지대가 있죠. 일본에 보면. 일본에는 그동안 이 거대한 발자국의 서린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많다. 뭐 예티라든가 뭐 세스카치라든가 이런 종자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거대한 발자국의 서린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심을 가진 학자가 거의 없답니다. 진짜 학자라면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죠. 자,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이 고대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규슈가 바로 가장 가깝죠. 경상도하고 뭐 바로 붙어 있죠. 이 쓰시마 섬하고. 그러면 뭡니까? 이 거인이 한국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 거대 유인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동해가 그 당시에는 내해였죠. 이 내해. 그리고 이제 이게 황해가 거대한 대한강 이 이제 흘러내려갔죠. 이렇게 고황하. 중국 애들은 옛날 황하다, 고황하라고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고한강이다 또는 대한강이다 그러죠. 낙동강, 무슨 섬진강, 뭐 여기 뭐 양쯔강, 한강, 뭐 예성강을 다 합치는 큰 강, 그죠? 황하죠. 황하. 이게 양쯔강 다 합치는 거대한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간 거죠. 그래서 잉어들이 그 시대에 여기 다 똑같은 놈이 살고 있다가 예, 뭐예요, 요거 해수면이 오르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래서 여기 황하에 있는 붕어하고 한강에 있는 붕어가 조상이 같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일단 어찌됐건 과거에 분명히 요 서해 한가운데 이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습니다. 고대의 대한강이 흘러간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자유롭게 육상동물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 거인 네피림도 마찬가지고 거대 유인원도 여기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대만이죠. 이 대만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샌프란시스코 교수에 의하면 대만에서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그다음에 어디예요? 그 솔로몬 섬,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갔다는 거죠. 거기서 언어학적으로 DNA 아니면 또 DNA의 변화를 추적을 해보면 대만에서부터 쭉 다 그 태평양에 있는 이제 인류들이 다 대만에서부터 시작해서 갔다. 이런 이제 그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담 이브의 후손인 인류가 움직이죠. 그 다음에 마귀와 손을 댄 네피림 애들도 뱀의씨 애들도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북쪽으로 왔다. 그 다음에 중간에서 왔다. 아니면 남쪽 이 해안을 따라왔다. 요즘에 이제 해안을 따라온 게 유력한 거죠. 그래서 요 땅을 순다랜드라고 하는데 요 땅을 따라서 일본을 따라서 알래스카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거인의 DNA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한반도와 일본에도 중국에도 네피림이나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네피림이나 그 다음에 누구예요? 거대 유인원들이 충분히 여기 지나가고 어떤 거석 기념물도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대만 바로 앞바다에서 뭐가 발견됐죠? 요나구니 모뉴멘트라고 그래서 해저 27m, 해저 27m에 이 거대한 뭐예요 이게 그 거인의 유적이 있죠. 그렇죠? 무슨 피라미드 비슷한 거. 그러면 여기까지 물이 내려가려면 얼마나 이 바닷물이 이렇게 해수면이 낮아야 될까요? 바로 이 순다랜드 시대 때 여기에다가 바로 요나군이 그 거인이 만든 거석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현대 고고학, 현대 역사학에 감히 상상하지 못하던 고대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 과학자 중에, 현대 고고학자 중에 이거를 갖다가 무조건 거부하는 애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재검토해서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초고대의 실체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거석이 없냐? 있었어야 되죠. 왜냐면 이렇게 고대에 연결이 돼 있었으면 당연히 그 네피림이나 거대 유인원 애들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대만에만 있으면 될까요? 당연히 한반도에도 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유적이나 유물을 남겨야죠. 근데 희한하게 한국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아하, 한국의 거석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고인돌이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인돌의 거의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의 고인돌이 한국에 있다 이러더라고요. 아시아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그 중에서도 이제 전라도 지역에 모여 있다. 그래서 제가 고인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인돌을 보면 이제 한국이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고창, 화순, 강화도의 돌멘 사이트. 그래서 이 굉장히 거대한 이 돌을 올려놨거든요. 돌을 고여갖고 올려놨죠. 근데 이 덮개석 중에 200톤, 280톤, 300톤짜리도 있거든요. 야하, 그래서, 이거 봐라. 이것도 거석인데, 제가 매일 시베리아, 그 다음에 우랄, 산맥, 이런데 거석만 했죠. 근데 한국 건 안 했죠. 왜? 한국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한국 거 잘못 건드리면 이제 또 벌집을 쑤셔놓으니까 제가 안 건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자료를 보내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아하, 이 고인돌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굉장히 크죠. 이걸 갖다가 우리 현대 인류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올렸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남한에 고인돌이 모여 있습니다. 뭐 북방식, 남방식, 무슨 식 뭐가 있는데 채석장에서 이렇게 옮긴 듯한 흔적도 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유출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죠. BC 한 500년, 1000년 전 거다 보통 이러는데 왜냐면 거기서 이제 또 어떤 뭐가 발견돼요. 인골이 발견되고 부장품이 발견되기 때문에 뭔가 무덤의 역할을 한 거죠. 고인돌은. 그런데 이거 보면 생각보다 이 덮개돌이 무지하게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일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이것도 보면 굉장히 큰 돌이죠. 이것도 한 200톤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요만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그 시대에,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 먼 데서, 채석장에서 이걸 띄워와서 어떻게 다 이렇게 고여놨을까? 이 무거운 걸 들고 옮겼을까? 그렇죠. 이상하죠. 이것도 굉장히 크죠. 이것도 제가 볼 때 한 200톤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창에 있다는데, 그쵸. 이 큰 돌을 어떻게 이렇게 해놨을까, 그쵸. 이것도 고창 어디에 고창에 굉장히 많답니다. 화순하고 고창에. 그리고 그 다음에 강화도인데, 어떻게 이런 거대한 돌을 이렇게 올려놨을까. 보통은 이렇게 설명하죠. 무슨 바퀴, 가락바퀴, 해서 몇백 명, 몇천 명에서 했다. 왜냐면 부족장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인돌 만드는 과정, 쓸만한 돌을 캐낸다. 통나무를 이용하여 돌을 옮긴다. 이렇게 바퀴를 이용해서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받침돌을 세운 다음에 흙을 돋운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흙을 빼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여기 흙이 차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것이 나온 이 고인돌 만드는 과정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서양 사례를 봅시다. 서양에 보면 우리나라 고인돌하고 비슷한 게 이제 별로 없는데 영국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스톤헨지가 있죠. 스톤헨지에 보면 이 돌, 그쵸? 밑에 받침돌에다가 덮개돌을 이렇게 고여놨죠. 이것도 고인돌이죠. 시스터매틱하게 만든 고인돌인데, 동그랗게 이제 해시계 모양으로 만들어놨죠. 근데 문제가, 이 고인돌, 이거 뭡니까? 이것도 고인돌의 일종이죠. 스톤헨지가. 근데, 중세시대 이전의 텍스트부터 이것을 거인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인이 만들었다는 고대인들의 진술을 우리가
아유,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너무 교만한 겁니다. 왜냐면 현대과학이 옛날에 네피림의 과학보다 세 발의 피도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어, 이 돌이 수십 톤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인이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를 확인해주는 어떤 그런 그 자료가 발굴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톤헨지도 이제 고인돌처럼 만들었다. 현대 고고학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그렇게 뭐 흙을 이렇게 덮개 그 받침돌에다가 이렇게 돋아갖고 덮개도를 이렇게 올려갖고 뭐 바퀴를 이용해서 올린 다음에 흙을 다 파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러지만 고대 중세 이전의 텍스트에도 거인이 만들었다는 스톤헨지를 거인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중세 책에도 나오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과학자들이 그 한 2500년 전 그 무덤에서 근데 스톤헨지에서 2km도 안 떨어져 있는 데서 상당히 큰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짓말이 아닌 게 키가 아주 크진 않아요. 180에서 240cm. 그러니까 2m 4cm죠. 2m 40cm죠. 그 정도 거인들의 유골이 발견돼서 오호 이거 봐라. 스톤헨지가 거인들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진짜 가능성이 있다. 이거 상당히 큰 이거 실제입니다. 이거는 폭스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거인의 240이면 거인이죠. 사실 어느 정도는 성경에 나오는 거인급은 아닌데 그래서 요거를 발굴한 팀장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야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여기에 관심을 안 갖냐 하고서 이걸 발굴한 사람이 심지어 스톤헨지가 거인이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는데 스톤헨지 바로 옆에서 이러한 거인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관심을 안 가질까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레전드 오브 자이언트 거인의 전설이 있다. 이 스톤헨지를 건설한 사람은 거인이다. 전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설화에 구전 설화에 수백 년 동안 거인이 이거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거인의 유골을 스톤헨지 옆에서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역사학자들이 관심을 안 가질까 하고서 이 발굴한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심각하죠. 그만큼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고인돌도 다시 한번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 조그만 건 모르겠어요. 피라미드들로 조그만 피라미드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근데 거대한 피라미드들은 그 기제 카이로 구시가지에 있는 기제 대피라미드 세 개는 일반인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인이 만들었죠. 요즘 이제 무슨 벽화에 그 애굽의 귀족의 벽화에 보면 거인이 만든 그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 제작 과정이. 그래서 피라미드 빌더들이 그 전설이 있죠. 그러면 이 스톤헨지라는 거석도 거인이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거석들, 그쵸? 이 거인이 손댈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유골이 안 나오죠. 유골. 어디다 숨겼나? 물론 이제 고인돌 밑에서 나온 유골들 중에 일반인들 유골이 많죠. 그런데 굉장히 큰 고인돌, 우리나라도 2, 300톤짜리 이제 덮개돌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근처에서 거인의 유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센세이션이죠. 혹시 일본 애들이 다 파갔나?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이제 일루미나트 뭐예요? 하수인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죠? 이 엄청난 이 한국의 거석을 찾아보니까 고인돌이 한국의 거석이더라고. 이제 북한 지방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통일되면, 이 어디서 거인의 유골이 발견되면 진짜 확실한 확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모라는 팔로워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것 중에 이상한 게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도 고인돌이 있는데 제주도에 보면 이제
그 제주도 아까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받아줬는데 제주도에 보면 세계의 자연유산으로서 세 개가 있습니다. 한라산, 성산의 일출봉, 그다음에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를 안 받아줬죠. 세계 자연유산으로 안 받아줬죠. 그런데 2005년도에 전봇대 교체 공사를 하다가 용천 동굴이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엄청난 대발견이었는데 당시 제주도는 한라산을 포함한 제주도의 여러 자연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유네스코 측에서 괜찮긴 한데 등재하기에는 살짝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마침 용천 동굴이 발견됐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단번에 이걸 받아준 거예요. 용천 동굴이 발견되니까 이거를 단번에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받아줘 놓고 사실상의 영구 폐쇄를 해버린 거예요. 용천 동굴을.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죠. 세계 자연유산으로 안 받아주다가 용천 동굴이 발견되니까 바로 받아줬는데 일반인들 대상으로 개방 안 한다. 연구 목적으로 아주 이제 학자들만 제한적으로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출입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사실상의 연구 폐쇄죠. 그래서 이상하다. 혹시 이거 부세시장처럼 지하에 뭔가 네필림 관련 거인 무슨 흔적이 남은 거 아니냐? 저한테 이제 어떤 팔로워께서 얘기를 하셔갖고 저도 좀 그러네. 그리고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세계의 제주도의 세계 자연유산 3개 중에 검은 얼음 용암 동굴계의 여러 동굴 중에 만장굴이니 무슨 동굴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용천 동굴이 발견되면서 동굴은 항상 주로 동굴계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에서. 그래서 뭐 석회암도 산 속으로 석회암 동굴계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동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하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무슨 만장굴이니 김영굴이니 뭐가 이렇게 있다가 용천 동굴인가 그게 발굴되면서 다 받아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주도 일출봉 그 다음에 검은 오름 이게 검은 오름이죠. 오름이 여기 몇 군데씩 있죠. 이렇게 옆에 볼록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다 오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검은 오름에서부터 이 라바 튜브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용암이 흘러가면서 굳으면서 속이 비는 거죠. 그런 이제 용암 동굴계가 있는데 그래서 검은 오름에서부터 뱅뒤굴, 만장굴, 김영굴, 당청물 동굴, 용천 동굴 그래서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가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다 멋있고 아름다운데 용천 동굴이 발견되기 전에는 안 받아준 거죠. 근데 2005년에 용천 동굴이 발견이 되자마자 일사천리로 조사도 그냥 순식간에 하고서 이거를 통과시켜줬다.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만장굴이 제일 유명하지만 사실은 용천 동굴이 제일 화려하죠. 자, 이게 검은 오름입니다. 검은 오름.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내려가는 건데 이 제주도에서 2005년에 이제 여기 뭡니까? 저도 여기 일주도로 왔다 갔다 해봤는데 옛날에 2008년에 제주도 가서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2005년에 이 전봇대 교체 공사를 하다가 이 용천동굴 제주시 부자 월정 그러니까 북동쪽이죠. 거기서 여기가 뻥 뚫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봇대도 남겨놨죠. 이 전봇대도 남겨놨죠. 그래서 동굴의 입구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이 용천동굴이 예쁜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왜냐면 아까 단순히 이제 요 당첨을 동굴하고 용천 동굴은 이게 바닷가에 가까워서 여기서 어떤 그 바다 쪽에서 어떤 탄산칼슘 그렇죠. 그게 날라와 갖고 물에 섞여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 조수에 의해서 뭐 밀물 썰물에 의해서 그래서 석회 성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석회암 동굴처럼 종유석과 석순이 만들어지거든요. 원래 용암 동굴에는 그게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바닷가에 가까운 용암 동굴에는 그게 생기거든요, 바닷물 때문에. 그래서 용천 동굴하고 당천물 동굴인가? 거기 어디예요? 당천물 동굴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석순이 석회암 동굴보다 훨씬 작지만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렇게. 이렇게 석순들이 매달려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용암이 흘러간 흔적이죠. 유선이죠, 유선. 네피림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글씨가 써 있다는 겁니다. 화천. 한자가 써 있는데 여기 좀 오래된 한자죠. 제가 딱 이걸 보자마자 통일신라 시대 정도 되겠다 그랬더니 진짜 통일신라 시대더라고. 저도 좀 감이 있나 봐요. 통일신라 시대 정도였던 글씨체로 화천. 화천? 아하. 뭐예요? 용암이 흘러갔다. 화천. 이 사람이 통일신라 사람들이 이제 현대과학도 몰랐는데, 현대지질학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잘 썼을까 의문이 들죠. 그래서 화자죠. 불화자. 그 다음에 천자죠. 화천. 그래서 뭐라고 써있는데, 이제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이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는 동굴이 열려 있었답니다. 그리고 훨씬 이전에, 통일신라 시대 훨씬 이전에도 동굴이 한번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이 여기를 어디 용천동굴 여기를 들락날락 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래서 뭡니까? 뭐 거기서 뭐도 발견되냐면 잠깐만요. 그게 있을 텐데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없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보면 그 용천 동굴 속에서 통일신라 시대 때 도자기도 발견되고 사람 뼈도 발견되고 돼지 뼈도 발견되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장보고 완도하고 가깝잖아요. 청해진하고 장보고 쪽 사람들이 와서 이 용천 동굴에서 이제 어떤 제사를 많이 지냈다 이런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훨씬 이전에 네피림의 시대 때 혹시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뭡니까? 유네스코가 일루미나티 하부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걔네들이 뭐 세계 문화유산이니 이런 걸로 이제 등재해 주면서 뭔가 관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뭐 정확지 않은 겁니다. 그냥 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네피림 애들이 지하에 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도 있어야 되죠. 전 세계적으로 있었으면. 그러면 용천동굴이 왜 갑자기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해줘놓고 바로 영구 폐쇄를 결정했냐. 뭐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뭐 거기에 그 뭐 미확인종, 뭐 이제 여러 가지 신종 그 뭐 물고기도 발견되고 뭐 굉장히 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이제 폐쇄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영구 폐쇄는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음모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저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선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용암이 흐르는 거로 볼 수는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가이디드, 그렇죠? 가이디드 해서 제너레이팅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 네피림의 과학에 의하면. 그러면 한국에도 그런 거의 후보지로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하도 어떤 네피림 요걸이 안 나와갖고 유적이 안 나와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앞으로 한국에서도 네피림의 어떤 유물이나 유적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개척적인 노력을 하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패러다임의 역사학계, 고고학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진화론, 무조건 유물론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진화론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고대의 우리 인류 문명의 기초를 고대의 네피림들이 기초를 닦아놨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얘기거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마치겠습니다.